정의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는 방송 출연은 물론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해왔습니다. 제가 뭐 신문에 글도 쓰고 유튜브에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저는 10년 동안 많은 분들이 노년의학이라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최근 정 대표는 전 직장 여성 위촉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습니다. 여성 A씨는 정 대표가 집요하게 성적 역할 수행을 요구했고 원고와 칼럼을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JTBC는 지난해 3월 A씨가 작성한 원고들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. 문서 작성 이력과 전송 기록을 확인했습니다. 이 원고, 지난해 3월 정의원의 늙기의 기술이란 전문가 칼럼 코너에 실렸습니다. 제목은 저속노화 X의 신트렌드로 2030의 재밌고 멋진 유행이 되고 있다입니다. 조회수 41.2만, 지난달 22일 X의 필자가 올린 게시물의 추이다. 여성 연구원이 쓴 원고와 첫 문장부터 일치합니다. 대보름 음식에 대한 소개와 추천, 사례로 든 싱가포르 정책까지 똑같습니다. 근거로 제시한 30세 이하 한국인 당뇨 환자 그래프도 같습니다. 여성 측은 그동안 정 대표가 자신이 쓴 원고를 본인 이름으로 바꿔 신문사에 제출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. 글쓴이를 바꾸는 행위, 이른바 표지가리를 했다는 겁니다. 실제 정 대표가 보낸 문자를 확인해봤습니다. 정 대표가 늙기의 기술이라고 보내자 여성은 네, 곧 됩니다라고 답합니다. 며칠 뒤 여성이 일단 초안을 썼다며 원고 파일을 전송합니다. 비슷한 정황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. 지난해 8월엔 정 대표가 내 글의 졸렬함과 글을 도둑질해야 하는 비열함이 괴롭다고 말합니다. 여성연구원 A씨 측은 신문 칼럼은 물론 정 대표의 저서도 여성의 출판사로 글을 직접 보냈고 그대로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대해 정의원 대표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했다고 하니까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정 대표는 공직인 서울시 건강총괄관직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. 저속노화 개념이 누구 것인지조차 아직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. JTBC 김태형입니다. 저속노화 열풍을 불러온 정희원 대표. 과거 서울 아산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 위촉연구원 사이의 고소, 맞고소, 반박, 재반박 지금 뭐 한창입니다. 정 대표는 스토킹을 당했다. 여성은 정 대표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. 이렇게 말이죠. 자, 그런데 주말 사이에 두 사람의 문자,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가 공개됐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문자 내용을 공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잠깐 상황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. 정의원 대표는 서울 아산병원 위촉연구원에게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고 여성을 상대로 고소를 했고 여성은 고용, 지위를 기반으로 위력에 의한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정 대표를 고소했는데요. 여성이 처음에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, 무고,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이 정 대표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면서 여기에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를 한 상황입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여성 측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했는데요. 지난 2월 정 대표가 보낸 문자를 한번 보겠습니다. 서로가 말할 필요도 없이 포옹한 채로 한동안 가만히 있었다. 기묘한 밤의 모든 체험, 그리고 되살아난 여성 지배자 기질. 한 번에 몰아쳐서 정신이 몽롱해졌다.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. 뭐 결박, 주인 이런 단어와 특정 물품을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. 그리고 그 뒤에 소설 파일 하나를 전송을 했는데요. 이 소설의 주인공이 정 대표와 여성이라고 합니다. 오늘 중에 소설 하나 완성될 듯 역작이다. 계속 수정을 하고 있다. 이런 말들을 하면서 이게 단순한 음란 소설이 아니라 극단적인 성적 취향을 그대로 반영한 소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예, 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참 뭐 표현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결박, 뭐 주인 다소 좀 성도착적인 그런 분위기가 풍기죠. 자, 그런데 이 여성의 주장, 정 대표의 행동은 그런 소설 뭐 이런 걸로만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.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. 대신 무슨 물건을 받으라고 하는 거죠? 그러니까 뭐 소설에 나온 스타킹이라든가 도구 같은 그런 물건들을 대신 받아라. 여성의 집으로 택배를 보냈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거를 받아라고 하기 전에 그 문자에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존재라서 이성을 중시하는 이 전두엽보다도 충동을 우선하는 변형계의 노예가 된다. 이런 또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.
여기서 이제 중앙일보 보도가 주말 있는데 사이에 예. 양 변호사님 이 변연계 노예라는 표현이 되게 인구에 많이 회자가 되더라고요. 변형계라는 게 이제 감정이라든가 학습을 제어하는 두뇌 기관인 겁니다. 그러니까 전두엽은 주로 로직 이성을 조종하는 거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 전두엽보다 변형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. 그리고 또 중앙일보에서는 이제 보고 싶다면서 어떤 신체 부위를 그렇게 언급하는 발언을 직접 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성적 요구를 하는 그런 정황이 담겨 있는 SNS 메시지라든가 녹취록 같은 것을 경찰에 제출을 했다 이렇게 여성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정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때 뭐 소설이라고 하는 것도 이 여성이 AI 기능을 써보라고 해서 유도를 해서 한번 AI로 작성을 해본 거고 그 여성이 공개하고 있는 것들도 다 악의적으로 편집된 자료 이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. 그 물건, 특정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여성이 원해서 보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가 위력에 의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뭐 누구의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뭐 앞서 그 소설 그게 AI가 쓴 거지 내가 쓴 게 아니다. 뭐 이런 내용 이런 해명에 대해서 글쎄요.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. 그렇죠. 자, 일단 여성이 왜 이렇게 하느냐 얘기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정의원 대표가 극단적인 선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하면서 압박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이 우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죽을 것 같다 하니까 연민도 있다 하고 아, 그러니까 이제 내 청을 안 들어주면 나 죽을 수도 있다. 예, 고형 문제도 얽혀 있고요. 혹시나 거부 의사했을 때는 해고 가능성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인데 특히 좀 증거로는 지난 4월에 정의원 대표가 우리 JTBC입니다. 장제원 전 의원 그 성폭력 단독 보도를 링크를 보내면서 자신은 시한부 인생 10년 뭐 이렇게 보냈다고 해요.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사망 기사도 보내면서 압박을 했다라고 하고요. 그러면서 정의원 대표가 만약 자신을 정의원 대표가 가스라이팅 했다 그러면 착취 같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는 지금 제보자 이 사람이 피해자고 가해자는 정의원 대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제 사망 기사를 보내면서 그게 뭘 의미하겠느냐 이 여성 측의 주장입니다. 그러니까 야 네가 우리 관계에 대해서 계속 좀 입을 닫고 있어줘야 이런 압박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이런 기사를 딱 보면서 사실상 이걸 뭐 냄새를 풍기는 자 그런데 정의원 대표 측은 뭐 이거에 대해서도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정 대표 측은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한 거는 그만큼 그때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또 지난해 12월쯤에 이미 퇴사를 결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미 결별은 예정된 상태였고 뭐 해고로 압박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 이 정 대표 측은 맨 처음에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다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처럼 몰락하면 안 된다. 뭐 이렇게 하면서 여성이 먼저 접근을 했고 또 그때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던 상황에서 여성이 계속해서 이제 뭐 가스라이팅적인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죠. 타락하지 않기 위해선 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. 나만 당신 편이다. 내가 없으면 당신은 파멸할 것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말투도 반말로 바뀌면서 대면으로 전화로 이제 수시로 폭언도 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정 대표의 모든 활동 방향을 본인이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정의원 대표 본인을 장악하려 했다라는 것으로 말했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하나 좀 양측에 대립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저작권 문제인데요. 이 저속 노화를 주제로 한 정의원 대표의 이 책들 잇따라 뭐 베스트셀러에 올랐는데 특히 저속 노화 마인드셋 뭐 이 아주 유명한 책이라고 해요. 그리고 또 정 대표 이름으로 나간 이 칼럼. 자, 이것도 사실상
뭐 갖다 썼다. 지금 이런 논란이 있어요. 네, 도용 논란인데요. 네, 일단 정 대표 측은 집필 능력이 부족해서 공절을 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공동집필 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성은 정 대표와 공동 저자로 내기로 한 책이 도용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여성 측의 입장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공동 저자로 계약을 하면서 받은 돈도 계약이 취소되면서 돌려줬는데 출간된 지 몇 달이 지난 뒤에 글이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. 이후 인세를 정산하면서 돈을 받긴 했지만 계약 해지와 원고 도용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는 입장입니다. 정 대표의 저서를 여성이 출판사로 직접 보냈고 이게 그대로 사용됐다는 주장을 여성은 이어갔고요. 또 저작권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제기를 했습니다. 이 정 대표가 여성 자신이 쓴 저속노화 관련 원고를 이름을 정 대표 본인 이름으로 바꿔서 신문사에 기고를 했다라는 주장인데요. 지난 3월 정의원의 늙기의 기술이라는 글이 전문가 칼럼 코너에 실렸는데 저속 노화 X의 신트렌드로라는 제목으로 여성이 쓴 원고의 첫 문장과 사례로 든 정책들 또 근거로 제시한 그래프가 같다는 겁니다. 정 대표가 늙기의 기술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여성이 네, 곧 됩니다 라고 답했고 며칠 뒤에 여성이 일단 초안을 썼다며 원고 파일을 전송을 했습니다. 자, 이런 문자도 좀 사례로 제시를 했고요.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8월엔 정 대표가 내 글의 졸렬함과 글을 도둑질해야 하는 이 비열함이 괴롭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. 여기까지가 여성 측의 주장이고요. 이에 대해서 정의원 대표 측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 여성이 고소를 했다고 하니까 뭐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. 저서 관련 이 저작권 문제, 향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실제 집필 기여도를 법적으로 증명할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. 자, 뭐 일단 이 정도 파문이 커지니까 박 변호사님, 네. 저도 솔직히 이거 터지기 전까지는 정의원 대표라는 사람을 잘 몰랐는데 엄청 유명하신 맞습니다. 분이더라고요. 근데 다 손절각이에요, 지금.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었고 특히 식품회사 같은 경우 협업을 많이 했었거든요. CJ 제일제당에서 사실은 밥 같은 거 할 때 그 판매할 때 즉석밥. 예, 거기 포장에 이제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. 그거 지금 홍보물 삭제를 했고요. 매일유업도 지금 협업 관계를 지금 내린 상태입니다. 또 MBC 라디오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폐지가 됐고요. 특히 서울시에서 건강총괄관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비상근직이긴 하지만 이것도 물러나기로 했습니다. 결국 지금 하는 일 대부분 지금 정리된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거는 제가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. 지난주에 그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? 그 여성이 날 마사지 해주겠다면서 예약한 숙박업소에 데려가서 수차례 접촉을 했다. 자, 그런데 한 변호사는 이 정의원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서 데려갔다? 무슨 41살 먹은 남성이 여성한테 납치라도 당했다는 거냐? 그러니까 최소한 마사지를 받으려고 의사를 갖고 모텔을 간 거 아니냐. 이거 배우자한테는 부정행위다.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. 그렇게 볼 가능성도 큽니다. 사실 이제 이혼에 있어서 민사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과거에 형사에 간통죄했을 때 그런 어떤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.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우리가 말하는 성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배우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상식에 비춰봤었을 때 이거는 그 결혼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이면 그게 부정행위라고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정의원 대표 측에서는 본인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일방적으로 예약해놓은 숙박업소에 갔다고 하지만 성년 남자가 다른 이성과 숙박업소에 간다는 게 바깥에 어떻게 비춰줄 수밖에 없다는 건 본인도 알 거 아니냐. 그걸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. 예.